치매가 좋아질 수도 있다고요? 이 말 솔직히 좀 위험하죠? 그래서 오늘은 시작부터 선을 깍 긋고 갑니다. 완치 이야기 아닙니다. 기적을 파는 영상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변화가 관찰되고 있는 치료가 등장한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과 이야기를 전하는 은빛 건강톡입니다. 오늘은 뜬 소문 말고 의학이 실제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주제는 세계 최초 치매 치료제, 복용 후 기적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한 문장, 미리 말씀드릴게요. 치매는 멈추지 못해도 방향은 바꿀 수 있다. 이 말 오늘 계속 다시 듣게 되실 겁니다. 70대 조모 할머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아침 식탁에서 이런 장면,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거 내가 먹던 거 맞아? 처음엔 가족도 웃고 넘겼어요. 연세 드셔서 그렇지 뭐. 그런데요, 같은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고 힌트를 줘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자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경도 인지장애, MCI 혹은 알츠하이머병 초기에서 자주 보이는 신호입니다. 건망증은요, 맞다 하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성 인지저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 자체가 망가지는 병리가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주인공 등장합니다. 바로 알츠하이머 항체 치료제. 의학적으로는 항베타 아밀로이드 단콜론 항체 치료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면역 항체로 표적해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치매약들은 대부분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억제제처럼 증상을 완화하는 데 그쳤죠. 하지만 이 치료는 질병의 원인 경로, 패소피지올로지에 직접 개입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치매는 멈추지 못해도 방향은 바꿀 수 있다. 여기 60대 김모 씨 사례를 볼게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MRI, 아밀로이드 PET 검사, 그리고 APOE 유전자 검사까지 거친 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 가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TV만 멍하니 보셨는데 요즘은 뉴스 보고 먼저 말을 꺼내세요. 말수가 늘고 반응이 빨라졌다는 건 주의력, 집행기능, 전두엽 네트워크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환자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이 치료는 아주 초기 단계에서 가장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나중에 보자가 아니라 지금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건 그냥 약 하나 먹고 끝나는 얘기는 아니구나 느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치매는 멈추지 못해도 방향은 바꿀 수 있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 이어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엔 이 질문이 머릿속에 딱 떠올랐을 겁니다. 그럼 아무나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 치료는요, 치매면 무조건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여기 60대 김모 씨가 병원에서 처음 들은 말이 이거였대요. 아직 너무 초기라서 오히려 지금이 치료 시기입니다. 보통은 아직 초기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치료에서는 반대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치료의 대상은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 인지장애 또는 경증 치매 초기 단계. 이 단계에서 아밀로이드 PET 검사로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이 확인되어야 하고요. MRI로 뇌출혈, 뇌부종 위험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바로 APOE 유전자 검사. 이 유전자 중 2포형을 가진 경우 치료 중 뇌부종인 아리아2나 미세출혈, 아리아-H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서 의사가 훨씬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치매는 멈추지 못해도 방향은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의학적 판단으로만 정해집니다. 이번엔 70대 이모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치료 시작 전 이런 상태였어요. 리모컨을 손에 쥐고도 채널을 못 바꾸고 멍하니 앉아 계셨대요. 말수가 줄고 표정도 굳어 있고요. 그런데 치료를 시작하고 몇 달 뒤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TV 보다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처음으로 의견을 내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의견을 낸다는 건 판단력, 집중력, 집행 기능이 조금이나마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물론 이 변화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멍함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 이 자체가 가족에게는 큰 변화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한계도 있습니다. 이 치료는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이지 이미 손상된 신경세포를 되살리는 치료는 아닙니다. 또 치료 초반에는 두통, 미열, 오한, 몸살 같은 면역 반응, 그리고 드물게 뇌부종 뇌출혈 같은 중대한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좋다니까 맞자는 접근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니, 약 맞으려면 검사도 많고 조건도 까다롭고 이거 거의 미션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 치료는 아무에게나 주는 약이 아니라 정확히 고른 사람에게 쓰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 하나예요. 의심되면 빨리 확인하는 것. 치매는 멈추지 못해도 방향은 바꿀 수 있다.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치료와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생활습관, 그리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예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럼 가족은 뭘 해줘야 하는 건데?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매 치료는 약만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70대 박모 어르신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이분은 치료를 시작하면서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주사는 병의 속도를 늦추는 거고요. 생활 습관은 방향을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속도와 방향, 이 표현 굉장히 정확합니다. 치매에서 가장 무서운 건 어느 날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무너지는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치료와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 치매 환자에게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치료의 일부입니다. 특히 걷기 운동, 가벼운 근력 운동, 균형 감각을 살리는 스트레칭, 이런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해마, 기억 담당 부위,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 싫어하시는데요? 많이 듣는 말이죠. 그래서 요령이 필요합니다. 운동이 아니라 산책, 장 보러 가기, 우편함까지 같이 가기, 이렇게 일상 속에 숨기는 겁니다. 두 번째, 대화. 여기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실수합니다. 어차피 기억 못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기억은 못해도 감정은 남습니다.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선택지를 줄여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뭐 먹을래? 밥 먹을까? 국 먹을까? 이 차이가 인지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세 번째, 환경 정리. 80대 최모 할아버지 사례인데요. 물건을 자꾸 숨긴다고 가족이 답답해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본인은 정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눈에 보이게, 위치는 절대 바꾸지 않기, 서랍엔 라벨 붙이기. 이것만으로도 혼란과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치매 치료를 받든 받지 않든 생활 습관은 모든 단계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약이 듣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주는 것, 그게 가족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옵니다. 치매는 멈추지 못해도 방향은 바꿀 수 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이런 이야기들, 영상 보면서는 고개 끄덕이는데 막상 집에 가면 잊어버리죠. 아, 그때 그런 말 있었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선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만 딱 정리해드릴 겁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신호는 절대 넘기면 안 되는지, 그리고 가족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조금만 더 같이 가보시죠.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치매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환자도 힘들지만 솔직히 가족이 더 버거울 때도 있다. 이 말 틀리지 않습니다. 치매는 환자 혼자 앓는 병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겪는 병이니까요. 70대 이모 할머님을 돌보는 딸의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낮에는 괜찮아요. 근데 밤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밤이 되면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이유 없이 불안해하고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해질녘 증후군, 선다우닝입니다.
치매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해가 지면 혼란, 초조, 공포가 심해지는 현상이죠. 이럴 때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뭔지 아세요? 여기 집이야. 아까도 말했잖아. 왜 또 이래? 이 말들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감정적으로는 불을 붙입니다. 치매 환자는 사실을 이해하는 뇌보다 감정을 느끼는 뇌가 먼저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이겁니다. 집에 가고 싶구나. 좀 불안하지? 내가 옆에 있어. 사실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감정을 먼저 받아주는 것. 이게 말은 쉬운데 막상 매일 반복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에게도 휴식이 치료입니다. 60대 김모 씨는 아버지를 돌보다가 본인이 먼저 병원에 갔습니다. 이유요? 불면, 두통, 심장 두근거림.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간병 스트레스 증후군입니다. 치매 보호자는 우울증, 고혈압, 면역 저하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무너지면 치료도 돌봄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 나옵니다. 내가 쉬면 불효 같아서요. 아닙니다. 쉬어야 오래 갑니다. 하루 30분 혼자 있는 시간, 가족끼리 역할 나누기, 지역 치매 안심센터 도움받기. 이건 도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문장 다시 꺼냅니다. 치매는 멈추지 못해도 방향은 바꿀 수 있다. 그 방향에는 약도 있고 운동도 있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포함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치료,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보험은 되는지, 그리고 안 맞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희망만 말하지 않고 현실까지 함께 꺼내보는 이야기.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이제 꺼내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맞아요. 이 질문 피할 수 없습니다. 치매 치료는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60대 정모 씨 의사에게 처음 들은 말이 이거였답니다. 치료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과 검사 과정은 충분히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 치료는 2주 간격 정맥주사 치료, 초기엔 18개월 이상 지속 권고, 치료 전, 중, 후로 MRI, 아밀로이드 PET 검사 반복.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건강보험이 아직 전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검사비 플러스 치료비를 합치면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쯤 되면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럼 돈 있는 사람만 치료받는 거예요? 이 질문 너무 아프지만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치료를 권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합니다. 이미 중등도 이상 치매로 진행된 경우,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이 거의 없는 경우, 반복적인 뇌출혈 병력이 있는 경우, 고령 플러스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치료의 이득보다 위험과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핵심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맞느냐입니다. 80대 최모 어르신은 상담 끝에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선택한 건 철저한 혈압, 당뇨 관리, 매일 같은 시간 산책 루틴, 주 2회 인지 자극 활동. 결과요? 인지 점수는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급격한 악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치료의 한 형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치료는 무조건 맞아야 하는 약도 아니고 맞으면 인생이 바뀌는 약도 아닙니다. 약 하나에 모든 걸 걸면 오히려 실망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문장 또 나옵니다. 치매는 멈추지 못해도 방향은 바꿀 수 있다. 그 방향은 치료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생활 관리에 집중할 수도 있고 둘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보를 알고 선택하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신호, 병원에 가야 할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가족이 서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 이걸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만 더 같이 가보시죠.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 남 얘기 같지가 않네. 사실 치매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부모 이야기고 누군가에겐 배우자 이야기고 어쩌면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70대 조모 할머님,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이 한마디에 가족들이 하루를 버틴다고 했죠. 이 말, 혹시 여러분 집에서도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 영상이 정보 영상이면서 동시에 공감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부모님이 요즘 자주 깜빡하는 게 있다. 가족 중 누군가 병원 가는 걸 계속 미룬다. 혹은 이미 치매 진단을 받고 함께 버티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댓글로 조심스럽게 남겨주세요. 우리 집도 그래요. 이 부분이 제일 무서웠어요. 이건 처음 알았네요. 짧아도 괜찮습니다. 이 공간은 서로를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버티는 곳이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나중에 저희가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로요.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야기라면 댓글에 답글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치매는 기적의 약 하나로 해결되지 않지만 기적처럼 덜 나빠질 수는 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너무 늦기 전에 병원 가는 것, 무서워도 정보를 아는 것, 혼자 버티지 않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 누군가에겐 지금 당장 필요하고 누군가에겐 몇 년 뒤 꼭 다시 찾아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필요한 순간 조용히 곁에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알림 울린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돈도 정보도 계획도 건강 앞에서는 다 다음 순서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오늘과 내일이 조금이라도 덜 불안해지길 바라며 이상 은빛 건강톡이었습니다.